사전 예방과 관련된 조항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사후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5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회수, 인계, 재활용 의무,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죠. 포장재의 EPR과 관련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의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포장재는 생산자로 하여금 회수해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회수해서 인계해서 재활용해라. 인계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 이 점을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 재활용 의무를 가지게 되는 생산자는 기준이 있어요. 아주 영세한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죠. 의무 이행 전년도의 매출액과 수입액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죠. 그 포장재 EPR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기 재활용 목표율이라는 것이 5년 단위로 설정이 되고, 장기 재활용 목표율에 따라서 매년 재활용해야 될 재활용 의무율이 고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제품은 의무율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1인당 장기 재활용 목표량이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까지 1인당 10.01kg을 재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 명이면 10.01kg 곱하기 5천만 명, 이게 생산자들이 재활용해야 될 의무량이 되는 것이죠. 2024년도에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은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태양광 패널은 조금 특수한 거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목표량은 별도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49개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해서 2024년도의 경우에는 8.38kg의 재활용 목표량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포장재는 왜 재활용 의무율로 가는 것이고, 전자제품은 왜 재활용 목표량으로 가는 것일까요? 전자제품의 이 재활용 목표량 방식을 우리가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내구재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판매가 되면 판매된 그 해에 쓰레기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쓰레기로 배출된 것은 10년, 20년 전에 판매되었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지금 쓰레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출고된 그 해에 소비되고 쓰레기로 나온다 라고 가정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고량 전체가 쓰레기로 나올 거니까 그 쓰레기 중에서 얼마를 회수해서 재활용해야 돼,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1000대가 원래 팔렸어요. 니들이 원래 1000대를 팔았으니까 1000대분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를 재활용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량과 쓰레기 배출 추정량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 의무율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판매량은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제품의 그동안 누적된 판매 추이를 보면서 원래 쓰레기가 얼마만큼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얼마를 재활용해야 돼 라고 하는 양 중심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 8.38kg인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5천만 명 정도를 곱하게 되면은 대략 40만 톤 이상 정도를 해야 되겠죠. 뭐 정확한 양은 아마 자막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재활용해 라고 하는 것이고, 재활용해야 될 양은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단은 폐기물 발생량 흐름 추이를 보면서 먼저 정해 놓고요,
이 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비용 배분은 원래 출고되는 양 기준으로 해서 생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분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포장재의 EPR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으로 쪼개줘요. 제품군별이 뭘까요? 아까 온도 조절기, 사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일반 전기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제품군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해야 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 총량이 40만 톤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제품군별로 재활용해야 될 양을 쪼개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 49개 제품이 출고된 총량이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온도 조절 기계가 판매된 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톤이 판매되었는데 온도 조절 기기는 10톤이 판매되었어요. 그럼 10%가 되겠죠. 그러면 재활용해야 될 총량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온도 조절기의 재활용 의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 의무 총량을 구하게 되고, 여기를 다시 제품군별의 판매 비율을 따져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군별로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품군별로 재활용을 하다 보면 제품군별에 따라서 좀 상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냉장고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발생해서 수구가 너무 잘 돼서 온도 조절 기기의 재활용 의무량보다 훨씬 초과해서 재활용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의무량보다 달성을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총량으로 보게 되면은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을 했는데, 제품 군별로 보게 되면은 어떤 거는 달성을 하게 되고 어떤 건 달성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어쨌든 전기전자 제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총량은 달성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총량은 달성했으니까 좀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제품군별로 생산자들이 다르잖아. 그리고 제품군별로 재활용 특성도 다르잖아. 그래서 총량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은 재활용하기 좋은 것 위주로만 재활용을 해버리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노력을 안 해서 재활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 생산자들이 재활용하기 편한 것 위주로만 의무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 또 이런 논쟁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쟁점들을 절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품목은 재활용 의무 총량을 완전히 초과해서 달성하고 어떤 부분들은 달성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 총량으로 합쳐서 재활용 의무 총량을 달성했다고 봐줄 것이냐? 아니다. 제품군별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군별의 재활용 목표를 각각 달성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전기전자 폐기물의 균형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 그래서 엄격하게 제품군별의 재활용 의무량을 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절충을 시켜서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재활용 의무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품군별의 회수 여건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중치는 0.5에서 1 사이에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대로 하지 마. 요 범위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의무량을 조정해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봐줘. 이렇게 가는 것이죠.